자, 이번 시간에 검토 드릴 주제는 수험생들이 제일 짜증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유동적 무효, 그 중에 계약의 무권 대리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의 무권 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표현 대리라는 주제 같이 묶어서 보시게 되겠고, 또 하나가 허가 구역 안에 토지 거래 계약이라는 주제까지 이제 가야 될 텐데, 자, 일단은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법률 행위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어요.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는 일단은 유효한데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하면 소급해서 나가리, 무효가 되는 것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얘기합니다. 한편 자,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해서 강행법규 또는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아까 이자 제한법 24%밖에 안 되는데 30% 받았다. 그러면 6% 부분은 무효가 되게 된다. 이런 거 있었고요. 자, 그에 대응해서 자, 단속 규정은 무효는 아니다. 이런 내용 설명드렸고,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라고 설명드렸었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그래서 강행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와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선의의 제3자라고 하는 사람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절대적 무효라고 봤었고, 방금 앞에서 공부했던 것이 상대적 무효라고 해서 통정 허위 표시, 그 다음에 비진의 의사 표시 중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런 것을 선의의 제3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대적 무효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체크하고 나서 나머지 내용 들어갈까요? 자, 먼저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는 거, 서로 짜고는 의사표시 무효,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거 선의 제3자가 아닌 거 2개 배우셨습니다. 본인과 수익자 또는 본인과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소위 선의 제3자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의 제3자 보호받기 때문에 선의이기만 하면, 몰랐기만 한다면 설령 과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파생됐던 개념 은닉행위라고 해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느끼를 해야 하는 사안에서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느끼를 하면은 매매는 무효이고 증여는 유효.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증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뒤에 있는 사람도 함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런 쟁점 공부하셨고요. 비진의 의사표시 좀 어려웠었죠. 그래서 앞에 애들과 다르게 얘는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비진의 의사표시, 농담이라고 했을 때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몰랐고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선의 무과실은 유효. 그리고 시험 문제 포인트 점점점 비진의 의사 표시이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은 이것은 옳은 표현. 하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일괄사직이라고 하는 거. 나머지는 다 비진의 의사 표시가 아니다. 그리고 좀 어렵게 문제 구성할 때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하게 되면은 이때도 비진의 의사 표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그래서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을 한다는 사실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항상 문제 구성할 때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만 이슈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상대적 무효라고 해서 선의 제3자 보호라는 주제에 있었고요. 자, 이제 공부하시게 될 것이 유동적 무효라고 해서 이것은 지금은 무효인데 경우에 따라서 유효가 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유동적 무효. 시험에는 2가지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계약의 무권 대리하고요. 허가 구역 안에 토지 거래라고 하는 거, 이것이 소위 유동적 무효. 그래서 이 계약의 무권 대리는요, 매년 100% 한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주로 사례형 문제다 보니까 진짜 짜증나는 문제 중에 하나, 얘는 맨날 틀리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요. 100% 내는 문제가 계약의 무권 대리. 자,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리라고 하는 거. 자, 일단 이거부터 가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한다. 매도한다. 그러면 이제 갑이 내 부동산을 1억에 사시오라고 청약을 하게 될 테고, 을이 이 부동산을 1억에 사겠습니다라는 승낙이 있게 되면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게 될 테고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일반적인 법률 행위의 계약이에요. 그런데 대리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입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 병이라는 사람을 선임을 하게 됩니다. 자, 네가 좀 법률 계약을 좀 체결해 와라 라고 해서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을을 만나서 자, 갑의 대리인 병이라고 매도인란에 표시를 하고 매수인란에 을이라고 표시를 해서 의세 합치가 있게 되면 이때 법적 의무는 갑하고 병 사이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갑의 대리인 갑의 대리인 병이라는 사람이 1억에 이 부동산을 사라라고 청약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1억에 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때는 을이 뭘 넘겨주는 게 아니라 갑하고 병 사이에 일정한 법적 권리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걸 뭐라고 합니다? 유권 대리. 보통 대리라고 하면 대리권이 있는 상태를 전제하기 때문에 이걸 유권 대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거 유권 대리는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갑은 누구한테? 을한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등기를 넘겨줘야 되고 을은 대금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대리의 법률 관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계약의 무권 대리라고 하는 것은 갑 아버지입니다. 갑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병이라는 아들이 자, 이 사람을 이름하여 무권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대리권을 수여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야 아들 자 네가 좀 팔아봐라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병이 자 을을 만나서 내가 아버지의 대리인인데 갑의 대리인 병인데 너 이거 1억에 사라 라고 이렇게 청약을 하고 을이 대리인인 줄 알고 또는 이제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아는 경우도 있고 대리인이 아니란 사실을 아는 경우도 있긴 있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일단 대리인인 줄 알고 바로 자 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때 원래 대리에서는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게 된다라고 했는데 갑이 법적 책임을 지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안을 정리하면 이런 식이야. 자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놈이 와서 술 처먹고 와서 새벽에 와서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부동산을 내가 대리인이라고 참칭하여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받아가지고요 맛있는 술을 먹었네요. 근데 지금 술 깨고 나니까 큰 사고 친 거도 고백을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법적 책임을 질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버지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 이건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대리권 수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질 이유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계약의 무권 대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들은 나중에 누구한테 이 을한테 책임을 지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아버지가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계약의 무권 대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책임을 져주는 경우가 있다. 이게 이제 추인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자 아들님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해서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추인 거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다? 이것은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게 됩니다.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된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결국은 자, 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아버지가 추인 거절을 하면 이건 그대로 무효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누구한테? 을한테,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없는데 대신 이제 이 을이라는 사람이 대리인에 대해서 일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계약의 무권 대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애초에 무효였다가 추인이 있게 되면은 유효로 전환될 수 있는 거, 이걸 이름하여
계약의 무권대리 해서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기초가 되는 개념, 본인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법에서는 표현합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게 되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라고 민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때 타인이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아버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일정한 법률행위를 했다. 근데 대리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추인하기 전까지는 어떻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떻다?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아버지가 이제 아이한테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 잡을 것 같아서 뛰어내릴까 봐 걱정이 돼서 추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뛰어내리라고 추인 거절을 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해서 먼저 추인하는 경우를 보니까 자,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다. 이거 누구한테 추인하느냐? 무권 대리인한테도 추인할 수 있고요. 또는 무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했던 그 상대방에 대해서도 추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나왔던 건데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다 추인할 수 있다. 이거 어떤 경우냐면 자,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무권 대리인이고 자, 병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아까랑 같은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병이 무권 대리인이 되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을과 병자 계약을 체결했다 했을 때 갑은 누구한테 자, 무권 대리인한테도 추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술 처먹고 하니까 등 두드리면서 알았어 아빠가 해결해줄게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추인이라는 개념. 또는 전화해가지고 누구한테? 을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자, 등기 넘겨줄 테니까 애한테 자꾸 전화질하고 하지 마 라고 하는 거 이것도 추인이 될 테고 을한테 전화했는데 을이 뒤져버렸네? 상속인이 했네? 그럼 어떻다? 상속인에 대해서도 어떻다? 추인할 수 있다. 무권 대리인 상대방의 승계인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경우수를 따지고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아버지가 폼나게 그냥 추인하면 좋을 텐데. 자, 추인의 효력부터 볼까요? 소급표라고 해서 추인은 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데 계약시에 소급해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만약에 5월 1일 날 계약을 했다. 아들이 고백할 시점은 5월 10일이다. 그래도 계약의 성립 시기는 언제가 된다? 5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추인 있게 되면 어떻다? 아버지가 책임을 진다. 계약시에 소급해서 유효한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 그림을 잡게 됩니다. 자, 이에 대응해서 제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돼요. 오히려 시험 문제 답은 예죠. 두 가지가 사실 출제 이슈가 되는데 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게 되면 조건을 가한 추인은 효력이 없고 변경을 가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죠. 아들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대리인이라고 참칭하여 거짓말을 해서 자, 팔아먹었습니다. 자, 근데 1억에 팔았어. 그랬을 때 누가 아버지가 야 1억엔 좀 심한 것 같고 1억 1,000만 원에 하자. 그럼 내가 사인해 줄게. 요거 허용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좋아라고 하지 않는 이상 최소한 지금 변경을 간추인 조건을 간추인이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추인에 따른 법적 효과. 되게 간단해요. 자,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추인 거절. 너무 간단해서 더 이상 의미가 없죠. 그래서 추인 거절. 누구한테 할 수 있다? 무권 대리인, 그리고 상대방의 승계인에 대해서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요. 추인 거절을 하면 애초에 무효인데 영원히 무효가 되게 됩니다. 확정적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 자, 그 정도 두 가지만 일단 뼈대를 잡으셔야 돼서 추인과 추인 거절. 다시 갑시다. 무권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추인할 수도 있고 또는 추인 거절이라고 하는 것도 할 수가 있다.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이 계약은 법률 행위는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해서 요렇게 기본 구조 보셨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은요, 첫 번째, 최고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자, 또 하나가 철회라고 하는 것도 할 수가 있다 해서, 자, 경우수 보겠습니다. 지금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병이 을과
자, X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후로 연락이 없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그래서 을은 누구? 본인인 갑에 대해서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예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자, 그 다음에 본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을 때 이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별 내용 없어요. 자, 당신의 아들, 당신의 대리인 아들이 나한테 부동산을 1억에 팔겠다고 해서 내가 계약금 1,000만 원까지 줬는데 어떻게 자, 등기는 언제 넘겨주실 거예요? 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거죠. 자, 확답을 다오. 지금 추인할 건지 말 건지를 확답을 해다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최고라는 개념. 근데 아버지가 얘기 듣다가 하도 기가 차서 전화기를 확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대답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뭐 특별히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렵고 한 이슈가 이게 출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모른 경우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자, 몰랐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자, 내 을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자신 아버지의 부동산을 대리인 을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팔겠다고 청약을 해서 내가 매수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집에서 뭐 뼈 부러지는 소리 들리고 소문 들어보니까 애가 무권 대리를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이 상대방은 그 집 구석 일에 꼬이기 싫어서 중간에 어떻다? 추인이나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 뭘 할 수 있다? 철회해서 파토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만약에 몰랐을 때, 선의였을 때만 철회할 수 있고 애초에 이 사람이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면 어떻다? 철회할 수 없다라는 게 이게 출제 이슈가 돼요. 자, 그럼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분석을 하는 거야. 상대방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을 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몰랐다라면 어떻다? 선의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의인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최고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어떻다? 자, 철회라고 해서 계약 자체를 나가리를 만들 수도 있다. 몰랐었다라면 대신 자, 그래서 최고도 할 수 있고 어떻다? 철회도 할 수가 있다. 대신 악의인 상대방의 경우에는 철회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대신 뭐만 할 수 있다? 최고만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30회 때 나왔던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뼈대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자, 다시 갑시다. 자, 크게 하나 더 주제가 남아있는데 총 3개 정도가 엑기스의 이 파트에서는 첫 번째, 계약의 무권들이 유동적 무효 상태인 이 법률 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 그 사람의 상대방 그리고 승계인 등에 대해서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다.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은 소급해서 유효한 계약 행위가 법률 행위가 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지면 될 것이다. 근데 모양새 빠지게 본인이 계약 조건을 가한 변경을 가한 추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동의해야만이 유효한 것이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무효 이렇게 갑니다. 자, 계약의 무권대리 상태에서 자, 첫 번째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 선이든 악이든 공통적으로 받을 거냐 말 거냐라고 연락해 보는 거 최고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있다. 상대방이 이런 최고에 대해서 어떤 대답도 하지 않게 되면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되겠고요. 대신
선이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철회권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악이였을 때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 계약 체결 당시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최소한 철회권은 인정되지 않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최고만 할 수가 있다. 30회 때 출제 포인트 마지막 주제가요,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 아버지는 법적 책임을 절대 지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은 누구한테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계약 이행 책임 혹은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또 똥개 훈련을 시킨 꼴이니까 이 을은 누구한테 추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손해받았으니까 계약 이행 책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아들이 상당히 곤혹한 처지에 취하게 될 텐데 시험에는 이게 안 나와요. 길기 때문에. 그럼 거꾸로예요. 자, 지금 무권 대리인이 아버지로부터 추인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요. 자, 이때 지금 이제 이 계약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 즉 지금 무권 대리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시험에 뜹니다. 두 가지예요.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였던 경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이 사람이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때는 어떻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이렇게 가면 좋겠다. 자, 아버지 부동산을요, 제한 능력자인 아들이 미성년자가 만약에 뭘 하게 되면 무권 대리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법적 책임 아버지도 지지 않고요. 제한 능력자, 그 무권 대리인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그림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외우셔야 돼. 면책사를 외우셔야 돼. 사연을 읽으면 안 돼. 좀 이따 보면요, 막 가슴이 저며 얘가 무권 대리인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겁나 열심히 했으며 뭐 등등 온갖 가슴 저민 얘기를 딱 깔아. 조실 부모의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현혹되면 안 돼. 둘 중에 하나예요.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제한 능력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제한 능력자였다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두 번째,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의 무권 대리 한 80% 정도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걸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근데 사령으로 나오다 보니까 자꾸 헷갈려. 한 번만 더 보고 나서 교재 가지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의 무권 대리라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본인은 추인하기 전까지는 스스로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해서 본인이 무권 대리인을 살리기 위해서 추인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추인할 때는 무권 대리인, 그 사람의 상대방, 그 사람의 상대방의 승계인에 대해서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런데 이때 모양새 빠지게 구질구질하게 조건을 간추인, 변경을 간추인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할 것. 한편 본인은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추인 거절을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최고와 철회 둘 다 가능했던 것이 선이, 내막을 전혀 몰랐던 상대방의 경우 최고할 수 있고 못할 수 있다. 철회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상대방, 악의인 상대방은 최고는 할 수 있지만은 철회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에 계약의 무권 대리에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추인을 얻어내지 못하게 되면은 이때는 무권 대리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상대방이 물을 수 있는데,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이거나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애초에 계약 체결 시에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어떻다? 이때는 그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계약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크게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지문하고 문제 통해서 개념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의 무권 대리. 자,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본인에게 어떤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게 될 것이고, 그럼 본인이 등기 이전 의무 등 일정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본인은 추인을 함에 있어서 자, 조건을 간추인, 변경을 간추인은 할 수가 없고요. 만약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 무권 대리는 뒤졌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지금 그 상대방이 뭘 할 수 있다?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계약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그러나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이거나 혹은 자,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애초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시험에 이제 법적 책임을 묻는 건 안 나오고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만 문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자, 상대방 입장에서 최고철에 최고철에라고 하는 거 선이었을 때는 최고도 할 수 있고 설에도 할 수 있다. 악이었을 때는 최고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떻다? 설외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정도가 계약의 무권 대리라는 주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첫 번째 1번 지문. 무권 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대리 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좀 어려웠던 지문이죠. 자, 추인이든 추인 거절이든 무권 대리인, 그 사람의 상대방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다 할 수가 있다. 승계인 얘기를 가지고 구성을 했고요. 2번,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걸 틀리게 뽑았고요. 설명드릴게요. 자, 결국은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라고 하는 거. 자, 무권 대리인 상대방한테 직접 추인을 하지는 아니한 상태입니다. 자, 무권 대리인 상대방이 직접 추인을 하지 아니한 상태인데 결국은 상대방이 알았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야. 지금 본인이 추인을 할 때 누구한테 했냐면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했는데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바로 문자 보낸 거야. 아빠가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그러면 중간에 이미 상대방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건 뒤에 가서 판을 엎을 수가 없다. 그래서 2번 좀 다시 한번 가볼까요?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이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다? 이미 추인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 도달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취지고요. 3번 질문이요. 자, 무권 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이게 오른편에서 조건을 간추인, 자, 일부에 대한 추인, 변경을 간추인은 상대방이 동의해야만이 어떻다? 유효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4번 질문이요.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소급해서 유효. 나중에 우리가 장래효 몇 개를 공부하시게 되는데 다 소급표입니다. 장래효 3개에서 4개만 제외하고 민법 전반에 걸쳐서 취소해도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해제해도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이렇게 자, 지금 추인하게 되면 자,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다음에 5번 지문. 소급표 인정되지 않는다니까 4번 틀렸고요. 5번 지문.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생긴다. 말이 좀 어렵죠.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 게 아니라 추인을 하게 되면 계약 체결 시에 소급해서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해서 결국은 이런 지문을 보면서 뭔 생각을 해야 되면 소급효와 장래효라고 하는 것을 갖고 출제 쟁점을 삼고 있구나.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추인을 하면 소급해서 계약 체결 시에 소급해서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6번 지문 무권 대리인의 추인과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되게 쉬운 걸 뽑았네요.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도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료 33페이지 오른쪽에 핵심 지문 7번 지문 가서 보겠습니다. 7번 무권 대리인의 계약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서 그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악의였을 때는 최고권만 인정이 되고 철회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의였을 때 최고도 할 수 있고 몰랐을 때 최고도 할 수 있고 철회도 할 수 있다. 8번 무권 대리 행위가 무권 대리인의 과실 없이 자, 무권 대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어려워요. 읽다 보면 얘기에 취해버립니다. 자,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가 무권 대리인 스스로가 제한 능력자였을 때는 어떻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 이슈가 뭐가 됩니까? 바로 자, 무권 대리인이 이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게 어려워요. 뭔 얘기만이 읽다 보면 뭔 소리를 하는지 감이 안 잡혀요. 근데 우리 한국말은요, 제일 뒤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아까 비진이 의사표시다, 아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라든가 이것도 마지막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우리가 외운 게 뭐야? 책임 안 지는 거 두 가지 외우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한 능력자였던 경우 또는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어떻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가 계약의 무권 대리와 관련한 지문이고요. 그 밑에 박스는 지금은 공부 안 하실 테고 여러분 교재 33페이지 하단부에 가서 관련 기출 문제 가지고 한두 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두 문제만 볼게요. 양이 많으니까. 자, 어찌됐든 이거 무조건 나와요. 해서 여러분 교재 33페이지 1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죠. 자, 갑이 본인이 되게 될 것이고 대리권이 없는 무권 대리인 을이 병과 계약을 체결해서 갑 소유의 부동산을 팔아버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거 이제 읽을 때 지금은 이제 공부를 별로 안 해서 잘 할 수 없는데 앞으로 훈련하실 게 뭐냐면 읽을 때 뭐라고 읽어야되냐면 무권 대리인 을이라고 읽어주셔야 돼. 그리고 본인 갑이라고 읽어주시고 상대방 병이라고 읽어주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그림 안 그리고도 문제를 풀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걸 멍하니 갑과 을과 병 이렇게 읽어버리면 이해를 못하니까 문제마다 이 문제에서는 무권 대리인 을, 그 다음에 본인 갑, 상대방 병 해서 1번 지문요.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무권 대리인 을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해서 오른편. 요거 하나 이제 살 붙여야겠다. 가볼까요? 지금 어떤 경우냐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본인이 되게 될 것이고 이 사안에서는 대리권 없는 무권 대리인이 을이 되고 병과 무권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은 어떤 경우냐면 갑이요, 아버지인데 아들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자신이 대리인이라고 개뻥을 쳐가지고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와서 이제 고백을 했겠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대리인이라고 얘기해서 부동산 팔아서 계약금 받아서 술을 먹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하십시다. 자, 그러면은 아버지가 일단 선택을 해야 되죠.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하도 기가 차갖고
그대로 쓰러져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한테는, 자, 이 갑한테는 유일한 상속인이 을이라고 전제를 해볼게요. 을은요, 우리 앞에서 포괄승계라고 해서 하나의 사망,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으로 불렀어요.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어떻다? 모든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죠. 아버지가 추인권을 가지고 있다, 추인 거절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걸 행사를 못하고 돌아가시면 이 단독 상속한 무권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사회 상규상 인정 안 되는 거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얘가 아버지 한 번 잡았어, 아버지 잡았어. 아버지 잡아놓고 뭐라 그래? 자, 상대방한테도 아버지를 대신해서 추인 거절권 행사하면 상대방도 죽이겠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때 아까 나왔던 주제, 본인을 단독 상속한 무권 대리는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는 없다라는 명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2번 질문요. 무권 대리인 을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병은 갑의 추인에 상대방 될 수 없다. 틀렸죠? 되게 쉬운 문제다. 해서 자, 본인은 누구한테 추인할 수 있다? 무권 대리인. 그리고 당연히 상대방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뭘 할 수 있다? 추인권의 행사,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 갑의 추인권의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승계인도 다 추인권 또는 추인 거절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다 해서 일단 2번을 틀리게 뽑았어요. 지금 사례형이니까 겁나 짜증이 나기는 하는데 실제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만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을 틀리게 뽑았고요. 3번 본인 갑의 추인은 그 무권 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추인해야지 그 행위 효과가 갑에게 귀속된다 해서 추인의 의미가 뭐라고요? 아들이 무권 대리 행위를 했구나. 여기에 내가 법적 책임을 져야겠다. 당연히 알고서 해야 되지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게 될 것이다. 큰 의미 없고요. 4번 본인 갑이 무권 대리인 을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 병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 갑은 병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결국은 추인의 의사표시,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도달해야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자, 이건 이제 어떤 경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무권 대리인 을이 있고요. 상대방이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이 1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누가 아들이 무권 대리인으로서 1억 2천에 팔아먹은 거야. 아들 기가 막히게 잘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 아들 잘했다. 대리권 안 줬는데 너 진짜 일 잘했다. 자, 그렇게 추진해라. 라고 상대방한테,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을 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상대방은 선이 이기면, 선이 내막을 몰랐었다라고 하면 두 개를 할 수 있었죠. 최고도 할 수 있었고 또 하나가 철회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아버지는 1억짜리 물건을 1억 2천에 판 아들이 대견해서 참 잘했어요 아들. 해서 다음에 팔 거 있으면 또 시킬 테니까 그때 와서 한 건씩 해봐. 라고 흐뭇해하고 있고 이 사람은 이제 추인했으니까 1억 2천 받고 등기 넘겨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갑자기 이 상대방이 뭘 한다고요? 철회권을 행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야. 야, 아들, 내가 이미 아들한테 추인했는데 왜 어떻게 철회를 해? 자, 이거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상대방에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아들이 상대방한테 아버지 허락을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안 했다는 얘기야. 도달 안 했으니까 아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최고할 수 있고 자, 몰랐을 때, 애초에 선이었을 때는 중간에 어떻다? 철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4번 지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5번 지문 가볼까요? 자, 만약 을이 미성년자라고 한다라면, 자, 본인 갑이, 지금, 무권 대리인 을의 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 거절하더라도 상대방 병은 무권 대리인 을에 대해서 계약 이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그래서 지금 두 가지죠. 상대방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두 가지. 자,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 즉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자의 일종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지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때는 어떻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했던 거 그 얘기 해서 자 답은 아까 2번 되게 간단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나머지 문제는요 우리 다음 수어자 우리 복습 한번 할 때 한두 개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표현들이 있는데 좀 어려우니까 잠시 끊었다가 표현들이 하고 나머지 내용 묶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